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3월 19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뭐 1등, 2등 이렇게 따지시는 거예요. 우리 항상 KS 피로님이 1등을 주로 담당을 하시는데 빨라진 6시에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1등을 차지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참나님이 2등이다. 내 인생의 2등이라니. 늘 1등만 하셨나 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1등보다는 2등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고지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2등으로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는 거죠. 1등하면 얼마나 피곤해요. 막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그 뭐 1등에 대한 음의 세력들 막 있고. 엔비디아가 그런 기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GTC 드디어 젠슨 황의 기조연설, 저도 이제 출근길에 제가 그 짧은 리스닝, 제가 이제 스피킹은 좀 약해도 리스닝은 상대적으로 미드를 많이 봐서 조금은 열려 있어가지고 살짝 들으면서 왔는데 굉장한 또 젠슨왕의 자신감 그리고 그 블랙웰, 비백 관련해서 이제 공개를 하는데 막 그 그래픽이 또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 공개되는 순간에 또 시간의 거리에서는 주가가 튀었다 내렸다 하는 움직임들이 보였는데 관련해서 과연 다시 한번 M7 멱살 잡고 반도체 멱살 잡고 끌고 올라가는 그런 엔비디아의 저력을 보여주게 될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추님이 늘 눈팅만 하다가 일찍 들어와서 댓글을 남겨본다라고 좋은 방송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그냥 봐주시고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더더 감사합니다. 저희 또 이제 방송 함께 해주시는 게스트분들이나 저나 항상 방송 끝나고 요 채팅 보는 재미가 삶의 낙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그 바쁜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글 남겨주시는 거 너무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구타이님, 저희 6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기존에 6시 반으로 생각하셨던 분들은 시계를 조금 더 30분 더 일찍 맞추셔서 6시에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밤 사이에 또 뉴욕 증시에는 다양한 데들이 있었는데 테슬라가 그래서 오늘 우리 신 PD가 기분이 조금 좋아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주먹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엄지척을 올렸습니다. 오늘 관련한 이야기는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글로벌 인터뷰 오늘 미래에셋 장인성 지점장과 함께합니다. 지난번에 와서 그 AI 반도체, AI 세계에 대한 성사진을 쭉 그려줬던 게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오늘 내용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슈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우리 발빠르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알겠습니다. 제목부터. 오늘 뭐 제목부터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월간 뉴스레터 3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누구의 입이 중요한가? 박 팀장님의 입이 중요하죠.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또 동의하시는 제 입이 거예요?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박 팀장님이 항상 정리해서 주시니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은 일단은 젠슨왕 황인훈, 네. 황인훈이에요. 한국 이름이. 있어요? 아셨어요? 이름이? 원래 그러니까 있었어요? 젠슨왕이 한자로 네. 하게 되면 황인훈. 우리가 또 한국인들이. 이눈이 형님께서 지금 라이브로 또 이제 GTC에서 키노트를 또 연설하고 계셔서 네. 일단은 젠슨왕이 먼저 입은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 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좀 미칠까. 그리고 이제 제롬 파월 이제 FOMC가 좀 남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번 주는 정말 누구의 입이 중요할까? 시장은 어떤 입에 집중할까를 아마 지켜봐야 되는 한 주가 아닐까. 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평소에 이제 귀가 2개 있고 입이 하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면 입 조심해라. 말은 최대한 줄이고 귀는 열어둬야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둘 중에 젠슨 왕 같은 경우에는 입을 많이 열수록 손표현이 너무 저속했네요. 입을 많이 열수록 시장에서는 기대하는 부분들이 많고 그렇죠. 그 다른 분 파월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장의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입을 좀 닫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진짜 곰과 황소의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물가 지표나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번엔 약간 좀 매파적으로 발언하지 않으실까.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
이제 젠슨항 같은 경우는 또 이제 AI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또 불어넣는 그쵸. 예, 그러한 이제 부분이니까 곰과 황소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변동성 때문에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일단 이번 주는 정말 뭐 너무너무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헤드라인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네, 다가오는 F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전망을 내놨어요. 그래서 어떤 전망을 내놨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 세상에 가 있는 엔비디아, 저에서 세상을 좀 제가 띄어쓰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네, 그리고 이제 기업별 성장률을 제가 각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어떠한 성장률을 좀 보이고 있는가, 그리고 팬데믹 이전과 팬데믹 이전의 5년간의 기업 성장률과 팬데믹이 지난 이후에 또 기업의 성장률이 또 확연히 섹터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레딧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대마초 관련 사업, 이게 지금 최근에 또 핫 이슈가 되고 있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많은 개인 투자자사에서 밈주식의 부활을 지금 쏜 게 아닌가. 대마초 관련해서요. 예, 그래서 이 소식도 제가 뒤에 가서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왜 빅테크 기업들은 생명공학에 수조 원씩 베팅하나라는 제목으로 이제 포브스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제가 조금 간추려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장희성 지점장님이 저 뒤에 이제 나오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생명공학이나 유전공학에 대해서도 AI에 접목되는 그러한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제가 이제 요 뉴스 보면서 또 장희성 지점장님 또 추가 첨언을 또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맞아요. 때는. 오늘 주제가 FMC, GTC 중에 뭐가 더 중요한지 이야기를 해주실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제가 언급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최근에 그러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생명공학 기업이 어디가 있을까? 예, 이 부분까지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지수 상황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저 빅테크 기업들의 호재성 기사가 오늘은 좀 쏟아져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우 지수도 소폭 또 상승했고요. 이제 나스닥도 1% 넘는 상승 보여줬고요. S&P 500도 0.8%의 상승을 보여줬고, 요거 약간 잠정치예요. 이거 마지막 5분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이거 확정치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확정치는 지금 S&P 500 0.63, 비슷한가요? 예, 그리고 다우가 0.2, 나스닥 0.82 정도입니다. 예. 네. 조금 떨어졌네요, 마지막에. 5분 동안에. 출근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또, 이해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흐름을 보였다. 어떤 이제 지수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약간의 큰 변동성 없이 잔잔하게 좀 흘러서 그래도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다라는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섹터별 흐름 전체적인 흐름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구글, 테슬라, 뭐 애플도 사실 장 초반에 정말 2% 넘는 상승을 보여줬었고 메타도 좋았고요. 어도비는 뭐 너무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회복하는 반등세가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괜찮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괜찮았고 오랜만에 M7이 다 같이 손잡고 올라갔네요. 물론 이제 덜 올라간 종목도 있긴 맞아요. 하지만 예. 진짜 오랜만에. 그리고 테슬라. 테슬라 제가 째려보고 있었잖아요. 아, 그래요? 지금 째려만 볼 게 아니라 가야 되나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들어갔어야죠. 그렇게 메타와 비슷하다고 얘기하더니 오늘 뭐 테슬라도 한번 네. 또 뒤에 가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할게요. 예, 그래서 이러한 섹터 흐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와 또 유가 체크해 보죠. 네, FMC를 앞두고 소폭의 변동성을 보였던 금리입니다. 뭐 그렇게 크게 튀지도 않았고요. 빠지지도 않았던 4.33%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유가는 오늘 갑자기 뻥충 뛰어 올랐어요. 이게 또 시장에 압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향후 인플레이션. 그렇죠. 예, 이제 PC나 CPI를 이제 우리가 또 기대를 이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또 다음 달에 또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우리가 물가 지표를 봐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의 이러한 원유 가격의 상승이 이런 진짜 이러다가 확실한 데이터 진짜 나올래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일단 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라크와 사우디 수출 감소로 인해서 유가가 2%대 상승했다라는 소식까지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론 이제 공급단에서도 수출 감소라는 악재로 인한 상승이 나타나지만 수요단에서는 중국에서 경기 회복의 징후가 보이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좋은 거니까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가 산재된 가운데 과연 맞아요. 우리는 어느 쪽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될지. 일단은 뭐 수출 감소로 인하다 보니까 유가가 상승했고 근데 수요가 또 늘게 되면 또 유가가 상승하는데 또 미국이 원유 생산량이 역대 최고치거든요. 그러니까 쏟아붓고 있으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상쇄를 하고 있으나 어느 힘의 균형이 좀 기울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생산량을 아무리 이제 증가시킨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 수요가 만약에 확 돌아오게 된다면 네. 저는 유가 상승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와 뭐 여러 이제 중동권의 나라들은 지금 유가를 90불대에서 100불대 사이로 올려놓는 것이 목표거든요. 네. 예, 본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유가를 통해서 재정적인 부분을 채워 넣어야 되니까 그러한 이제 목표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네, 그래서 네. 이제 시장에서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우려 속 또는 뭐 이런 부분에서 물가 지표도 또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짤. 오늘은 뭐 당연히 이분이 나오셔야죠. 예, 자, 오늘은 이건 정말 참 특이해서 재밌어서 가지고 나왔어요. 왜요? 이 두 분이 이렇게 서 있는 게 저분이 매드머니 그분. 매드머니 짐 크레이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젠슨아 지금 GTC 2024에서 같이 이렇게 찍은 거예요. 찍었는데 제가 이 투샷을 언제 봤더라? 해서 거의 본 적이 없는 투샷이어서 그냥 가져놨어요. 별 의미 없어요. 아니 그냥 아니 GTC 약간 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이제 뭐 누군가는 되게 엔비디아의 콜을 네. 외치고 누군가 풋을 외쳐서 네. 같이 이렇게 있는 게 좀 의미가 이게 고점 논란 혹은 네. 이제 더 시작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아, 전혀. 이게 의미 없이 예. 또 오늘의 짤에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예, 그냥 이런 사진이 있더라. 예, 찾기 이렇게. 어려웠거든요. 예, 이것도 예. 이제 매일매일 하려니까 소재가 고갈. 예, 다음 짤이 하나 있습니다. 네. 자, 이거 정말 이제 팀쿡과 네. 예, 이제 순다이 형님. 어. 예, 이제 구글과 애플의 만남. 지금 둘이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둘이 앉아가지고 심각한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모습이에요?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럴 것 같다. 예, 뭐 애플과 관련한 이야기가 또 있잖아요. 지금 이제 제미나이 관련돼서. 네. 그래서 이 사진을 딱 보고 나서 오늘을 또 대변하는 사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참 구글이 이번에 뭔가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자꾸 밀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관련한 학계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예. 구글이 훨씬 더 오래전부터 훨씬 더 많은 역량을 갖춘 그 인재들이 정말 많이 AI 관련해서 맞아요. 연구 개발을 해왔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나온 결과물을 보면은 예. 오픈 AI 쪽을 손 잡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워낙에 월등하니까 지금 우리 순다르 피차이는 예. 은퇴를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사실 그 기업을 보게 되면 네. 물론 뭐 제가 보는 게 다는 아니겠으나 네. 몇몇의 천재가 그 기업 전체를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 월무부를 박 한두 명의 팀장이 천재가. 이끄는 것처럼. 예. 네? 뭐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대답 되게 잘하시네요, 오늘. 네. 그쵸. 그래서 얼마나 어깨가 무겁겠어요. 샘 올트먼 같은 맞아요. 정말 몇몇의 천재가 또 기업 전체를 또 들었다 놨다 하는 것 맞아요.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물론 뭐 구글에 뭐 어마어마한 천재들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돋보이지 않는 우리가 못 보는 것이 그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송합니다. 조금 예. 오늘 저는 예. 애플도 막 이제 애플이 성장주 아니고 가치주다 막 이런 월가 평가되고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너무 좀 섣부르게 애플과 구글을 평가하는 게 아닌가. 그들도 분명히 무언가 보여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오늘의 네. 짤로 너무 수다를 많이 떨었네요. 자, 그러네요. 기업별 소식 하나씩 좀 쭉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먼저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GTC 2024가 개최를 했습니다. 장중에 주가가 3%대 상승했고요. 인공지능 관련한 새로운 제품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젠슨왕의 기조연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알파벳과 애플인데 애플이요 알파벳의 제미나이의 생성형 인공지능 엔진을 아이폰에 탑재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와 이거는 저는 정말 이거 보면서 내가 이거 제대로 본 거 맞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애플이. 잠깐만. 원래 구글은 삼성 쪽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오. 근데 이러한 이제 물론 아직 탑재 안 했죠. 네. 안 했지만 이러한 소식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블룸버그 독점으로 나왔었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구글은 장중에 뭐 7%대 상승 보여줬고 애플은 2%대 상승을 보여줬는데 일부 이제 조정은 있었습니다만 정말 큰 상승을 주어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또 어떻게 또 흘러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보시면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진로 기업인데요. 전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가 주택 판매자와 부동산 업자에 대한 수수료를 낮추는 그런 규정에 대해서 통과했어요. 네.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 진로가 13%대 하락을 했는데 자, 오늘은 또 추가 3%대 하락을 했고 밑에 꼬리를
크게 달고 다시 또 올라왔어요. 자, 올라왔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뭐 이제 하방 압력은 조금은 좀 회복이 됐다. 이런 소식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이거 기조연설을 생각보다 길게 하네요. 길게 네, 하죠. 지금도 제가 지금 이제 실시간 자막이 제공이 되는 줄 알고 엔비디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네. 유튜브 라이브를 지금 틀어놨는데 한 6만 1,000분 생각보다 적은데요? 아, 그래요? 한 60만 명은 봐야 되는 거 아, 아니에요? 60만 명? 네, 아, 이게 다 그러네요. 지금 주주분들이 다 지금 그러네. 새벽에 미국 일어나서 사람하고 다 했을 때. 봐야죠. 근데 예. 생각보다 적어가지고 어쨌든 지금 요거 관련해서는 그 블랙웰 B100이라는 B. 신제품 공개도 하고 더 큰 GPU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피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네. 여러분도 혹시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함께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네. 자, 다음 기업별 소식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시코프라는 기업이 있어요.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최근 좀 어려워지는 회사 운영 때문에 여러 이제 행동주의 투자자들, 특히나 이제 트윌로우가 이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좀 들어가 있는 기업 중에 또 하나고요. 이런 압력에 따라서 조직 개편이 좀 일어났고, 그리고 CEO가 또 사임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8%대 급등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TSMC, 일본의 또 제조 공장 건설, 이 뉴스는 사실 몇 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좀 시장에 나왔던 뉴스긴 한데요. 이 뉴스가 다시 또 화두에 좀 오르게 되면서 주가가 또 소폭 상승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또 목표가를 상향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AI 수요와 컴퓨팅 성능 그리고 더 효율적인 전력 소비량 요구에 고급 노드, 고급 노드의 수요가 좀 강해질 것이다 라고 평가가 되면서 TSMC를 또 목표가 상향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테슬라 오늘 정말 급등했죠. 정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릴 만한 가격대가 아니죠, 사실 지금은. 그래도 반등. 올라간 게 어디예요? 그렇죠. 6%나 올랐는데. 예. 자, 4월부터 이제 모델 Y의 가격을 $1,000 인상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제 미국이고요. 유럽도. 유럽은 2,000유로 정도 인상하겠다. 어. 이러한 뉴스가 이제 나왔는데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이제 나왔었고 오늘 이제 또 미국에서 또 인상한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또 6%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뭐 테슬라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이게 업황이 완전히 전환이 되는 것인가라는 이제 시장에서 기대감이 있는데 그렇죠. 사실 그 최근에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보면은 지금 되게 도전적인 과제의 국면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인상 자체가 야 우리가 이제 턴어라운드 했다라는 그런 어떤 자신감이 아니라 이 제조업 환경에서 공장을 효율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이 여러 가지 뭐 가격적인 부분도 있으나 또 수요가 계절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번에 인상하는 거 보면서 잘하면 앞으로 전기차의 가격이 시시각각 변동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회예요, 회? 네? 시가요, 시가? 진짜 그렇게 아니 그런 게 인상하고 어딨어요. 그러니까 제조의 어떤 네. 수요의 환경에 따라서 조금은 약간의 좀 유연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했어요. 공산품 가격이 그렇게 되는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예. 싫은데요. 근데 이제 네.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가 또 있고 보조금 지급이 또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러한 여러 가지 그 가격적인 부분이 최근에서 사실 가격을 인하를 어마어마하게 했었거든요. 이 부분도 어찌 보면은 가격적인 정책을 네. 되게 유연하게 지금 지속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인상이 됐다. 그럼 이제 앞으로 안 떨어지겠지보다도 어느 정도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밴드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이 좀 보여지고 있고 제조에 있어서 약간의 너무 우리가 지금 챌린지하다라는 표현을 좀 썼어요. 지금 약간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런 부분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의 업황 변화를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약간 좀 이른 것 같다라는 과도기죠. 생각이 들어요. 과도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시장에서는 뭔가 하나 긍정적인 요소를 발견하기 원했는데 지금까지 인하 얘기만 듣다가 인상 얘기 들으니까 예. 행복한 겁니다. 그렇죠. 자, 맞습니다. 과연 이게 지속이 될지 여부는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 되겠죠. 네. 자, 다음 또 기업별 소식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펩시코입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주가가 4%대 상승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펩시코의 펀더멘탈은 올해 초 바닥을 다진 후에 하반기 반등할 것으로 모건 스탠리에서 평가를 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우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우버가 이제 호주에 8,000대 이상의 택시와
운전사들의 집단 소송이 있었어요. 호주에서. 이 집단 소송 합의를 위해서 1억 7,500만 달러의 보상을 하겠다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장중에 마이너스 2%대 하락을 했는데 일부 다시 또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우버의 소송 이유가 뭐냐면 호주에서 호주 6개 중에 4개 주에서 이 면허가 필요하잖아요. 사실 택시 면허가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어떤 법 제도 안에 그런 부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인증 없이 차량과 운전자를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사업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집단 소송이 택시 뭐 연합이겠죠. 예, 거기서 이제 들어갔다. 그 부분에 있어서 또 1억 7,500만 달러에 대한 보상을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자, 기업별 이슈 짤막하게 쭉 정리를 해 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하나씩 이슈 좀 크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과 엔비디아를 비교를 네, 하셨어요. 비교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가장 좀 엔비디아를 들고 계신 분들, 투자자분들은 야 이거 정말 애플을 뛰어넘는 게 아닌가라는 시가총액을 봤을 때 거의 예. 다 만나와. 예, 지금 뭐 제일 위에 사진 한번 보시게 되면 네.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왔어요. 물론 지금 보게 되면은 한 300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뭐 한 350조 원, 한나라 따지면 한 400조 원 정도 되는 정도의 시가총액 차이가 있으나 많이 따라왔다. 이 부분 때문에 이거 정말 이러다 엔비디아가 애플을 넘어서는 거 아닌가 시가총액이 있을 때. 예, 근데 이제 그 외에 우리가 이제 순이익과 매출적인 부분을 한번 비교하는 표가 있어서 네. 또 같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적인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요. 애플의 순이익을 보게 되면 100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뭐 하나로 따지게 뭐 130조 원 정도가 되겠죠. 근데 엔비디아의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30조 원, 그러니까 40조 원 정도 하나로 따지게 되면 자, 이러다 보니까 130조 원과 40조 원의 차이가 그래도 큰 순이익적인 측면이 좀 있고 그렇죠. 매출적인 부분은 정말 애플이 또 어마어마한 매출을 또 지금 발생시키기 때문에 지금의 어찌 보면 시가총액 자체는 기대감이 조금은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아닐까. 물론 뒤에 가면요 또 다른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데이터와 같이 많은 분들께서 한번 뭐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최근의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는 이제 이번 주 예정되는 FMC. 네, 어떻게 이것도 이제 시장에 지금 이제 채팅창에 이번 그 GTC 컨퍼런스가 네. 시장에 워낙에 다 전해진 얘기를 젠슨왕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큰 반영이 없이 주가가 애프터마켓에서 하락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네. FMC도 뭐 얘기 다 전해줘가지고 뭐 점도표에 점 몇 개 찍는지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369, 12 이렇게 점도표가 나오게 되는데 네. 이번에 3월달 점도표도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골드만삭스가 3월 17일자로 해서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프리뷰, 자 어떻게 우리가 보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왼쪽의 내용을 오른쪽에다 그냥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읽어드리면 네. 인플레이션이 더 견고해졌다 지금. 그리고 6월 금리 인하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6월 금리 인하를 보고 있었습니다. 물가에 있어서 작은 서프라이즈가 큰 변화 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오히려 물가가 조금 하락하게 되면 시장에서 환호할 수 있다. 네, 이러한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2024년 금리 인하를 3회 정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이전에는 본인들은 4회 정도 보고 있었는데 네. 3회로 줄였던 그런 모습이 있었고 2025년에는 4번의 금리 인하 그리고 2026년 한 번의 금리 인하까지 최종금리 3.25%에서 3.5% 정도를 예상한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6월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각 분기마다 한 번씩 금리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6월 금리 인하를 하고 3분기에 한 번 또는 그 다음에 4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3번의 금리 인하를 좀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경제 전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2024년 GDP 성장률일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그래서 성장률 GDP가 또 어느 정도 성장하는지에 따라서 정말 말 그대로 물가는 떨어지고 성장하는 골디락스의 그런 장세가 될지 그 부분 뭐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으나 GDP 성장률이 오히려 시장의 키가 될 수도 있다라는 네. 이야기를 좀 했고요. 주된 리스크는 단연 인플레이션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연착륙 트렌드에 대한 확신이 덜 생기는 것이 지금 최근에 가장 큰 리스크다라는 표현을 좀 썼고요. 2024년에 PCE 지표가 좀 튈 수 있다라는 얘기도 좀 했고 연축의 긴축 정도는 긴축에 대해서 긴축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긴축의 정도를 좀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가 지속적으로 좀 시작돼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차트를 보면은 지금 네. 워낙에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자에 대한 부담이 되게 높은 거죠. 지난번에 제가 요 표 가지고 나온 거 네, 네. 기억하시죠?
이게 지금 몰기지 금리 이자 지급액과 넌 몰기지 그러니까 이제 뭐 신용카드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엄청 올라가고 예, 있죠. 주황색인데 역대급으로 지금 이것을 넘어선 적이 없었잖아요. 네. 넘어섰어요. 그때는 안 넘어섰었습니다. 아, 지금 저 주황색이 저 하얀색 막대 그래프를 넘어섰다고요? 네. 오. 그때 당시 제가 가져왔을 때, 와, 이거 거의 비슷해졌다. 만났다. 예, 이제 만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넘어섰어요. 근데 지금의 이 트렌드가 지속된다면, 야, 이거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다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은 젊은층 분들의 예. 그런 소비와 이런 정말 부채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미국도 이런 뭔가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렇죠. 있는데,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그거를 이제 상쇄하는 뭐 저축액, 뭐 투자, 그다음에 자산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세대별로 굉장히 이런 뭐라 그럴까요?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예.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시그널은 뭘까요? 이 이게 그래프가. 지금 사실 뭐 고금리의 상황을 그대로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네, 네. 이 고금리 상황에서 주택 가격에 대한 몰기지 이자 지급액 자체야 뭐 워낙 뭐 어찌 보면 견고한 하나의 정말 금리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을 하는 거지만 이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의 소비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과거에 많은 코로나 때 이제 보조금 지급이 됐었잖아요. 자, 이러한 부분에 따른 뭔가 어떤 소비 패턴, 예, 그리고 자산 증식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트렌드가 바뀌었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금 대출이나 이 주황색 안에는 정말 뭐 신용카드나 뭐 학자금 대출 뭐 여러 가지가 안에 좀 포함이 내포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쵸. 이걸 한번 세부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겠으나 지금의 어떤 상황은 이 고금리 상태에 겪지 못했던 고금리 상태, 겪지 못했던 인플레이션에 겪지 못했던 어떤 소비 패턴이 과거에 1978년 이후로 정말 보기 힘든 그러한 급등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시장에 좀 압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물론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정말 앞으로 어떻게 이 정책에 따라서 바뀌어질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언제 어느 때 수면 아래 있다가 위로 올라와서 그렇죠. 시장을 흔들 맞아요.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나의 또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체크해 보시고요. 예. 이어서는 뭐 밸류에이션 저희가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S&P 500의 PER 같은 경우에 20.6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팩트셋 자료인데요. 5년 평균이 19배, 그리고 10년 평균이 17.7배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에 있는 표 자체는 2014년부터 또 나왔던 그런 표를 지금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절대값이 될 수도 없고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또 완전히 다른 메가 트렌드, 인공지능이라는 메가 트렌드가 나왔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다르게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시장의 의견도 있어요. 있기 네.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상황은 20.6배 정도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투자자분들께서 보시면서 또 시장을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그냥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테크 기업들의 성장률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Y축을 보게 되면 EPS 성장이에요. 그래서 X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 성장인데 지금 제가 저 세상에 가 있는 엔비디아라고 했잖아요. 엔비디아 여러분 저쪽에 있어요. 예, 엔비디아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예. 저기 지금 우측 상단에 지금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매출 성장과 EPS 성장이 최고봉인 거죠. 예. 자, 그래서 빅테크의 평균이 지금 요 노란색으로 돼 있는 빨간색 글씨로 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매출 성장은 10%에서 20% 사이, 거의 뭐 한 12% 정도 되는 것 같고 EPS 성장, 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가 되는 그러한 부분의 빅테크 이제 섹터가 있는 거고 그 외에 아마존 같은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본인이 이제 투자를 하셨던 어떤 기업이 있다면 여기에서 이 테크 기업들의 성장률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서서 지금 매출과 순이익 자체는 애플에 비해서는 현저히 떨어진데 네. 시가총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야 이거 약간 고평가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포워드 PR로 봤을 땐 엔비디아 여전히 20배 언저리거든요. 야 이러다 보니까 매출 성장과 EPS 성장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앞으로 순이익과 매출은 다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투자자들 본인의 종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 요 표를 제가 좀 가지고 나왔고요. 네. 그리고 지난 이제 섹터별 성장률을 좀 비교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녹색의 막대 그래프는요. 2023년부터 2025년 연평균 성장률에 대해서 이제 표로 나온 부분이고요. 노란색 점이 있습니다. 노란색 점은 팬데믹 이전의 5년의 중위값입니다. 5년 성장률의 중위값.
예, 그래서 이 노란색을 넘어서는 막대 그래프가 있다면 과거 팬데믹 이전의 5년의 중위값보다 높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표고요. 그래도 아래에 있다면 그만큼 또 성장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테크 특히나 빅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말 뭐 5년에 뭐 너무너무 좋았지만은 빅테크 같은 경우는 아직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이 있고 하지만 이제 테크 기술 섹터만 또 봤을 때는 지금 녹색 같은 경우 연평균 성장률이 그래도 과거 5년 중위값보다는 또 높게 튀어오르는 예, 그러한 모습이 좀 보였다. 과거에 빅테크에 대한 그 과거의 그 팬데믹 이전의 그 상승률을 봤을 때 엄청 그렇죠. 마가 뭐 이런 거 맞아요. 그 이야기가 나올 때예요. 그 이야기가 나올 때다 보니까 너무너무 급상승했던 과거의 그 팬데믹 기간 올라갔던 예, 그 기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막대 그래프도 어마어마한 상승률이긴 한데도 불구하고 네, 이러한 약간의 갭이 좀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참 이 단어를 잘 쓰지 않는데 미국에서는 참 많이 회자가 되죠. 대마초 관련해서 뉴욕 주지사가 관련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요. 예, 지금 사실 미국에서 GTC도 관심 많고 애플, 구글, 야, 제미나이가 들어간다고요? 아이폰에? 이런 얘기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개인 투자자분이 지금 이쪽으로 몰려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미국에서 미국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있는 부분은 젊은 친구분들 이 부분으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완전 바닥이에요. 전부 다 바닥인데 대마초 관련 주가요? 예, 바닥인데 여기서 참 튀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량이 붙었습니다. 예, 그래서 자, 어떤 이야기인지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시 호출이라는 뉴욕 주지사예요. 뉴욕 주지사인데 호출하면 바로 오는 주지사. 호출했습니다. 이 주지사가 오늘. 예, 그래서 네, 이런 거 받아주지 마요. 네, 저도 좋습니다. 이런 맛에 하는 거죠. 이런 맛에. 예, 호출한 뉴욕 지지사 예. 얘기 들어보죠. 자, 대마초 관련 사업 재검토를 명령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합법적인 대마초 출시 속도를 빨라지고 또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 주 정부가 대마초 사업을 허가하는 방식에 대해서 수정을 해라. 이러한 지시를 했어요. 정확하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대마초 합법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합법적인 라이센스를 제공을 하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만약에 700개의 업체들, 기업들이 야, 우리 라이센스 필요해 라고 얘기하면 그거를 받는 그 수치가 88개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7,000개가 넘는 이제 사업체에서 네. 신청을 하면 그 88개밖에 되지 않고 그게 엄청나게 연기가 되고 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파산하는 기업들도 있었고 왜냐면 기다리다 보니까 이자는 계속 나가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제 완전히 바꿔라. 그래서 라이센스를 허가하는 기간을 단축시켜라예요. 결국엔. 예, 핵심 내용 그겁니다. 단축시켜가지고 빨리빨리 그 라이센스를 허가를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대마초를 또 합법화하고 더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게끔 그거를 빨리 너희들이 바꿔라. 결국 이겁니다. 결국 이건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해석이 정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약간 표를 그렇죠. 얻으려고. 왜냐하면 야 이거 빨리빨리 해서 지금 왜냐하면 이 뉴욕 주지사가 민주당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에 있을 때 최근에 이제 지지율이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니까 젊은 유권자층을 좀 공략하는 그러한 포퓰리즘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좀 있는 상황이고 또 한쪽에서는 어차피 대마초라는 이 자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 대마초가 잡으면 범죄고요. 그냥 아는데도 놓아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경찰분들은. 네. 예, 근데 이런 부분이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감옥에 가고 뭐 여러 가지 너무 이제 기준점이 너무 이제 방대하다 보니까 네. 이걸 명확하게 이제는 정확하게 합법화 시켜서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기업부로 통해서 네. 이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라이센스를 빠르게 좀 신속하게 그런 것들을 좀 내놓는 진행하겠다. 그러한 규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저 같습니다. 아까 전에 언어 유희한다고 호출 얘기했는데 네. 이제 정색하시면서 이제 Q281님이 호쿨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호쿨. 예. 예, 다시는 그런 저도 이제 미국에 한 농담하지. 9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뭐 한국식으로. 보이는 대로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최근에 관심 받는 주식들 지금 순위가 올라와 있는데 역시나 1위는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죠. 예, 엔비디아하고 이제 최근에 사실 테슬라가 또 급상승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시간별로 제가 바뀌어요. 요게. 네. 예, 그래서 나중에 제가 요걸 나오기 직전에 캡처를 해서 좀 가지고 나오도록 할게요. 네. 지금 여기 보시는 5위에
대마초 관련주. 여기 이제 저게 5위로 TRLY가 예, 5위로 뭐 ETF군요.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예, 이게 그래서 관련 종목이에요? ETF가 아니고? 요건 종목이에요. 네. 예, 종목. 틸레이 브랜드라고 예, 종목인데요. 틸레이 브랜드. 예, 그래서 오른쪽 보시게 되면은 이제 과거 이제 마리화나 합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변호사들도 환영을 했습니다.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했고 기관들의 들쭉날쭉한 지침 때문에 소송과 고소가 난무한 상황이라고 해요. 너무 연기를 시키다 보니까 그래서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발급이 수개월씩 지연되고 파산한 것도 많고 네. 불량 매장들도 사실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오로라 캐나비스, 틸레이 브랜드, 캐노피 그로스, 크로노스 그룹 이렇게 4개의 종목이 그 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네. 제가 이제 뭐 대표적으로 4개만 가지고 나왔고요. 주가를 보시게 되면 아이고. 주간 단위로 보시게 되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주봉이에요? 예, 주봉입니다. 주봉. 많이 하락했네요. 예, 너무 많이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튀어 오르는데 보이지도 않죠, 지금. 튀어 올랐어요? 튀어 오른 겁니다. 예, 근데 이제 60불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1불대로 떨어졌으니까 60분의 1 토막이 났잖아요. 그래서 사볼만한.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 우리나라에서 또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상위권에 올라가면 이거 다 박 팀장님 때문입니다. 요거요? 네. 대마초? 네. 그러면 사지 마세요. 저는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사지 마세요. 예, 이런 민 주식은 여러분 좀 예. 급등락에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빠르게 이제 요거 이제 AI 관련한 이야기 해볼까요? 시간이 될지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하고 내일 좀 더 얘기를 그럴까요? 자세하게 해볼까요? 아니면 제가 생명공학 관련해서 그거 말 꺼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음.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건들면 그쵸? 30분이에요. 네, 예, 알겠습니다. 건들면 30분이라서 제가 내일 조금 내용을 더 보충해가지고 네. 또 알차게 좀 가지고 나오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왜 빅테크 기업들은 생명공학 AI에 수조 원을 쓰는지 얘기는 여러분 네. 내일 오늘 이제 예고를 1도 못 해드렸는데 내일 이 시간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만약 혹시나 오늘 자료가 좀 궁금하신 분들 그쵸? 예, 오늘 제가 방송인 시간 때문에 못했는데 네. 예,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네. 예, 요거 이제 YNG 뉴스레터예요. 뭐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료입니다. 예, 가서 보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 어떤 분이 결제를 하셨습니다. 결제하셨어요. 40대 한 분, 50대 한 분이 결제를 무료인데 하셨어요. 왜 결제를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다 일괄적으로 환불 처리해드렸어요. 절대 결제하지 마세요. 네. 그냥 무료이기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가의 뉴스레터 YMZ 박종원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